11월 2일 월요일 황량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을 넘기면서 달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으로 가는 11월 달입니다. 기온은 여전히 정확해서 11월 달이 되니까 많이 쌀쌀합니다. 멀지 않아 겨울이 올 것 같은데요. 겨울이 오더라도 훈훈한 뉴스들만 좀 전해드리고 좋은 해설들만 해야 되는데 우리 형편이 그러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어떤 분은 제 블로그에 댓글에 보수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심지어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친구하고 차 마시다가 쓸쓸히 돌아왔다면서 마음이 안 좋다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정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당연히 보수라서 대선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또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 대선에서 성공하는 것이지 보수라고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두가 더 나은 개혁적인 보수를 만들도록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이 쌓여서 진정성이 전달될 때 다음 정권에서도 보수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 보수라고 다 보수는 아닙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자, 오늘 첫 뉴스는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즉 한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3국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은 솔직히 지난번 대통령의 방미 이후 주변 국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우리의 외교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뜻도 상당히 반영이 됐고 일본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서로가 애매하고 서로가 좀 불편한 문제,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싸워야 될 문제는 설거머니 뒤로 다 빼버리고 서로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들만 합의하는, 그러니까 그 합의라는 것이 상당히 좀 진정성이 있는 합의, 좀 의미가 있는 합의면 좋은데 사실상 하나만한 소리를 합의하는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자주 만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의 그 발표는 애초에 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나버렸습니다. 회담이요. 그리고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서로 간에 심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어제 발표 내용은 간단합니다. 비핵화를 위해서 육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한다. 그리고 한중일 FTA와 또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협정 RCEP라 그러죠. RCEP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조속히 개최한다. 또 3국 정상회의를 연례적으로 연다. 이 사실 연례적으로 열기로 하고 돼 있는 건데 최근에 3년 반 동안 그 이상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한일관계 이런 문제들이 이제서 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열기로 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창구가 복원되고 또 여러가지 서로가 동북아 경제협력을 하고 북핵 문제도 대처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한 일인데요. 솔직히 한중일 FTA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EP와 TPP의 관계는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건 중국이 주도하고 미일이 주도하는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해보기로 했다라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중 FTA 지금 비준을 하고 난 다음에 TPP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선택만 남은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중일 FTA나 또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는
잘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중국도요, 최근에 경제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원칙보다는 실리를 지향하는 쪽으로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뭐 언급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그거는 과거사 문제는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실질적인 어떤 실리적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갖고 가야지,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하강하고 있는데 일본을 너무 건드려서 일본하고의 경제적인 관계도 악화되면 그것도 중국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 즉 중국에 상당히 많은 소재 부품이 일본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또 북한하고의 문제에서 과거에는 북핵 폐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안정이라는 이야기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중국의 서열 5위라는 류인산 상무위원이 10월 10일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일 때 열병식에 또 참가했지 않습니까? 방북을 해서요. 그 윤산 방북 이후에 중국의 입장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좀 묘합니다. 자, 우리도 한 자락 깔고 가겠다. 대통령이 9월 3일 베이징 열병식에 갔을 때는 극진한 반대를 보이면서 우리한테 정말 잘하는 듯이 보였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10월 16일 미국을 가고 또 중국의 서열 5위 유인산이 10월 10일 북한을 가고 한 뒤로 중국의 입장은 북핵 폐기라는 입장보다는 한반도 안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육자 회담에 대해서도 중국은 크게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건데 육자 회담을 열어봤자 뭐하느냐. 실질적으로 북핵 폐기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조차도 지금 아예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오바마 행정부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제가 좀 나왔는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부르는 EEZ라고 부르죠. 그 익스클루시브 이코노미 존이라고 이렇게 하는 바다에서 자기 국가의 그 영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EEZ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 이어도보다 훨씬 더 제주도에 가깝게 이어도를 자기 영역에 포함시키면서 EEZ를 그었고요. 우리는 EEZ를 이어도를 지나서 중국 쪽으로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 이어도를 가운데 두고 이만큼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실리는 챙길 거는 꼼꼼하게 다 챙기고 가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 일본은 난사군도의 인공섬 문제를 또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한일 정상회담이 3년 반 만에 열리고 있습니다. 오참도 없고요. 끝난 뒤에 기자회견도 없답니다. 10시 5분에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아베가 실무 방문이고 또 우리 측이 오찬을 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가 냉랭한 입장에서 날짜를 언제 합의한 것을 발표하느냐는 것도 신경전이 있었고 일본에서 먼저 언론에 흘리는 이런 형태로 좀 우습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양국 외무, 그러니까 한국의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과 일본의 외무상이 오늘의 논제에 대해서, 아젠다에 대해서 합의를 못했다. 그래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5가지.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의 진입과 관련된 논란 문제, 그리고 미일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즉 TPP에 한국이 가입하는 문제, 또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지역에 대한
한국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 일본 수산물의 수입 재개, 즉 우리가 일본 원전에 의한 해양 그 유출물에 의해서 그 주변의 오염 해역에 대해서는 수산물을 갖다 수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산 갈치, 일본 사람들은 갈치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치가 대부분 한국에 있었던 갈치는 일부만 제주도 근처고 나머지는 일본산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갈치 부분이 요즘 일본산이 안 들어오면서 멀리 두바이 앞바다 중동산에서 잡혀서 오는 갈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인데, 아베는 농어민에 의해서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보수적인 농어민에. 그래서 아베의 입장에서는 이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독도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예 어제 아젠다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연내에 매듭을 짓자. 일본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 47분이나 살아계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본이 사과하고 배상해서 끝내자라는 거고, 일본은 그렇게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일본도 답답한데요. 그렇다면 남이 100을 요구하면 한 50이나 30이라도 들어주고, 그래서 풀 거는 풀어가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지만은 또 상대방을 끌어내려면 밥도 좀 먹고 잘 해주고 또 이야기할 것은 하고 이래야지. 중국 한번 일본 다루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경제적인 무역량, 그러니까 중국의 일본 물품에 대한 수입량은 한국보다 조금 낮습니다만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할 거는 다 하면서요. 둘이 안사군도 생각국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티격태격하면서 일본은 미국 편을 들어서 중국을 쪼고 있고, 중국은 또 일본에 대해서 난징 대학살 등 과거사 문제 사과해라는 겁니다. 과거사 문제를 따지고 보면 중일 간이 한일 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중일 전쟁에서 중국 곳곳에서 엄청난 규모의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그 사실을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중국은 일본하고의 창구를 완전히 닫지 않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수천 명의 교류단, 경제 교류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중국 관광객이 요즘 일본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던 수많은 관광객들 다수가 그 중에 좀 수준이 높은 관광객들은 일본을 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해도요, 일본하고 중국 광고에 할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안부 문제를 당장에 뿌리를 뽑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는 거면 우리는 이번에 또 던지고, 또 일본은 또 자기들 대답을 하더라도 서로 간의 관계는 유지하고 지속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너무 신경전을 벌이지 않는 것이 북한이나 중국 또 한국의 종북 좌파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부분을요 무자르듯이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우리나라의 친일 메카 시점, 즉 일본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하고의 관계는 진전시키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친일파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이런 좌파의 전략이에요. 정권이 너무 의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일 관계에 대해서 청와대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이랬으니까 저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합의할 거는 합의하고 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오늘 좋은 해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좋게 이야기를 해야죠. 미리 안 될 거라고 재풀이 필요는 없지 않겠어.